그 시험 하나를 가지고 모든 대학이 입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입시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요령을 익힌 거지 절대로 그 문장 읽고 그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암기가 되지 않는 사람이 독창성이 있다고요?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썩어 빠진 입시 제도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비욘디와 별 상관없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욘디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비욘디에 출연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개인적인 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프랑스와 베트남으로 해외 순방을 가시기 전에 화두 하나를 던져놓고 나갔죠. 입시, 대학 입시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너무 킬러 항목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이유는 없죠. 문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겁니다. 수학 능력 시험. 고대 박모 교수님께서 아마 수능을 기획했던 것 같은데, 입시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도 늘 공정성의 문제, 학원의 문제, 개인 가해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모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선호도가 높으면 먼저 그 길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떤 학과를 선호를 하느냐? 의대가 요즘 제일 선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사라는 직업이 별로 미래지향적인 직업이 아닌데 왜 그게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대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선호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정부의 직업정책, 국가의 미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냥 한 가지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의료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서 전체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명목이 많아지면, 쉽게 얘기해서 의사들이나 의료법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수입이 늘겠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료 수요가 증가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건데 그걸 다 입시에서 반영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기를 원하는 데는 그거는 그 대학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학부형의 소망이 있는 거죠. 당연히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대학 가서 이 학생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거지, 그 시험 하나를 가지고 모든 대학이 입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입시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인지 국립대학인지 사립고등학교인지 국공립고등학교인지 구별이 없어요. 전부 정부 지원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정부 지원금에 매달려 있다 보니 국가교육부, 옛날에는 문교부라 그랬죠. 교육부의 지시에 다 매달려 있어요. 사립학교가 아니에요. 입시 선발권, 학생을 뽑은 자유도 없고 그냥 정부에서 정해준 시험,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획일화되게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학교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행 평가, 그 다음에 수능, 여기에 이제 매달려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수능 문제가 어렵다, 쉽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변별력이 높은 시험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도 잠깐 한번 이 문제를 대표적인 문제, 국어 문제에서 비문학적인 항목으로 두 문제를, 하나는 물리를 응용한 거예요. 물리와 지학, 지구과학과 물리의 선행 지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국어 출제위원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관한 문제를 주제를 놓고 했던 문제, 2019년 문제와 2022년 문제 두 개를 풀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능을 출제한 사람들은 뭐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하냐 그러면, 이 지문을 잘 읽으면 비문학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학이 아닌, 그러니까 리터리처가 아닌 비문학적인
언어로 구사되어 있는 이 글자를 읽으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국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은 얼마나 문장 이해력이 좋아서 그 문장을 읽고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뉴턴의 국학 정리라든지 이런 걸 이해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행 지식이 없이 그걸 갖고 읽고 그 보기의 지문을 답을 고를 수가 있다. 그거는 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요령을 익힌 거지 절대로 그 문장 읽고 그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응용한 브레튼 우드 협정과 그 다음에 트리톤의 역설, 트리핀의 딜레마, 그 다음에 환율 문제, 뭐 화폐 가치 문제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또 시험 문제라도 산업 문제 엮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웬만한 경제 지식, 선행 지식이 없으면 풀기 어려워요. 닉선 쇼크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고교 과정을 넘어선다 그랬더니 뭐 일부 그런 요령을 잘 익힌 사람들이 주장한 바로는 이것이 학생이 뛰어난 학생들은 푼다. 저는 결코 그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학원에서 그런 교모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는 거지 그 친구들하고 앉아서 브레튼 우드 협정에 대해서 물어봐도 몰라요. 자, 그런 선행 지식이 모르는 것도 모르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한 문장 이해력이다 그러는데 그 문장을 이해해서 문제를 다른 걸로 내면 못 풀어요. 쉽게 얘기하면 쪽집게 가해 선생들의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는 거지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다 보니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을 했어요. 물론 지적하는 방법은 굉장히 거칠었고 그게 대통령이 나서서 지적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시켰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학 능력 시험은 글자 그대로 국가에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수학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별한 정도의 시험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시험 문제 내고 각 대학에서 자기 학교 학생을 뽑는 거는 그 대학교의 재량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대학교조차도 자율이 없는 나라에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대학교 교수 집단인데 그 집단의 양식을 믿지 못해서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일일이 모든 걸 관할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 무슨 자율이 있고 자유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으로 내 방송을 하고 나니까 댓글이 붙는데 그러면 조민 씨 같은 사람이 편법으로 대학 다른 거 어떡하냐. 문제가 되니까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가 되지 않냐고요. 한두 명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그래서 물 자체 그 다른 물고기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입시 문제에 비정상적인 회계망측한 시험 문제에 낸 것을 대해서 막겠다는 것은 일단 급한 얘기를 하신 것 뿐이고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 각 대학별로 사교육이 생긴다. 그러면 대학이 본고사 안 보고 대학별로 안 뽑으면 그러면 수능만 보니까 사교육이 없어졌나요? 저희들 때보다 사교육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제가 80학번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를 하면 제가 80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인가 뭐 어떤 그쪽의 대학원생이 저희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의과대학에 150명을 뽑았는데 150명 입학생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 올 때까지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과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분이 질문을 잘못하네. 150명을 좀 대부분 다 그러면 과외 안 하고 대학을 왔을 텐데 그 150명 중에 120명을 왜 세지? 130명을 왜 세지? 학원 다니거나 과외를 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빨리 한 10명 세고 나면 끝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쑥 들었어요. 들었는데 손 든 사람이 2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들만 과외를 안 한 거예요.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 과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놀랐어요. 서울대학 다니고 연세대학교 오는데 과외도 하고 대학을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웃고 지나갔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요. 수능을 보고
뭐 저기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보고 그다음에 뭐 저기 수행 능력 평가 시험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솔직한 얘기로 돈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학교를 성실히 다니면 수능은 웬만하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정상이죠. 왜 그런 되지도 않는 물리 문제를 국어 시험에서 왜 봐야 됩니까? 그 시험 문제를 내놓고 문장 이해력이 좋은 사람은 이 답을 고를 수가 있다. 예. 요령이 많이 익숙한 사람들은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에 쓰는 변별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모순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학교 교육이 독창성이나 이해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 전부 헛소리예요.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력이 생기고 독창적이 생깁니까? 하늘 아래 뚝 떨어진 건 없어요. 다 선행된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데 문장을 읽고 그걸 갖고 이해를 해서 자기가 새로운 독창성이 생기냐는 거예요. 아주 교육학에서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론에 빠져가지고 순전히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교육 정책에 칼자루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의 가장 기본은 암기입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기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위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을 뿐이다라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학문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읽어놓으면 그 위에 다음 후세대가 한 스텝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행된 지식이 없이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서 독창성이 나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학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제대로 안 받아본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번 문제가 입시 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4년 이상 남아 있어요. 이번 윤 대통령 임기 이내에 교육 문제가 딱 부러지게 제대로 입시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어떤 입시 제도가 만들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 했던 가외 금지 조치를 강제적으로 독재적인 방식으로 강제 실행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교육 안 없어집니다. 누구나 서울대학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법대 가고 싶어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돈이 없어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교과서와 자습서와 학습서를 사서 공부하고 뭐 요즘 인터넷 강의가 유행한다니 인터넷 강의 뭐 그것도 내가 볼 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어찌됐든 그런 강의를 통해서 내가 수업을 하면 쪽집기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해괴망측한 그런 뭐 비문학 지문을 갖고 시험 문제 답을 고르는 그런 해괴망측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뭐 변별력이 높은 킬러 문항 학생을 왜 죽입니까? 수학 능력 시험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려니 이런 해괴망측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수학 능력은 글자 그대로 수학 능력입니다. 지금 그 정도 나오는 문장 이해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문학책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만 돼도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물리 공부한 사람은 물리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 수학 공부한 사람은 수학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경제학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 트리피니 딜레마라든지 브레튼 우드 협정이라든지 BIS라든지 그런 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몰라도 답을 고를 수가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그 이해를 해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다? 아니요. 고기를 하고 문장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답을 고르는 요령을 배울 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대통령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지적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썩어 빠진 입시 제도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제가 학교 생활도 해봤고 그다음에 내 자식도 키워봤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8시까지 교문을 열고 들어가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나 열심히 그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너무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입시 대접을 갖고 학생을 뽑는 거는 학원에서 그런 얄팍하게 답 고르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 문제라는 거 여러분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그 내용을 알아서 푸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장을 읽고 이해해서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앞에 지문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말을 베베 꼬아놨어요. 아주 말을 꼬아놨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시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제가 볼 때는 현행 시험 제도를 가지고 한 번의 시험, 수학 능력이라는 내가 볼 때는 수학 변별인데 그런 시험을 한 번 내놓고 그걸 갖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한다. 동의할 수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고 잘못된 겁니다. 고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지금 수능 문제에서 문제가 그런 변별적인 문제가 없어지면 그런 식의 수능에 대비해왔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다. 받으셔야죠. 당연히 그 불이익을 받으면 되죠. 그런 꼼수 문제를 푸는 법을 많이 배운 학생의 불이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강남이나 분당이나 목동에 사는 분들의 정치적 지형이 바뀐다. 지지를 바꾼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기 있는 출마하는 보수 진영에서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신문에 분석이 나와요. 애들 시험 문제 내는 거하고 국회의원 뽑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은 그런 꼼수 문제를 푸는데 아주 교육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 쉬운 문제 실수하면 등급이 바뀐대요. 그런 얘기도 틀린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되지도 않는 수능 시험을 봐놓고 그걸 갖고 등급으로 또 상대평가로 등급을 바꾸고 이런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학교에서 받은 공부한 성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때 봤던 예비고사가 있고 그 요즘 학력평가든 수능이 됐든 그거는 저는 시험도 여러 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보는 객관식 시험 문제 한 번 잘못 본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든지 자주 시험을 봐서 성적 좋은 걸 내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는 전적으로 대학 고유의 권한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뭐 불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라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잖아요. 그건 수사하면 되죠. 구두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 교육 과정과 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더 이상 능력이 되지도 않는 교육부에서 이걸 갖고 손에 쥐고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은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교육부가 쓸데없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잘할 능력도 없고 문제만 늘 반복되고 매년 수능 때만 되면 시험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이 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교육 예산은 학교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야 되고 그 내려간 돈이 적절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하는 걸로 끝내야 되지 입시에 대해서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손을 끊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지는 거, 쉬워질 이유가 없어요. 국어시험에 물리 문제 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변별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어시험에 경제학 문제 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국어시험엔 국어시험 보고 언어 능력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변별력을 높이는 게 아니다. 그건 꼼수예요. 지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문제표는 요령만 늘어놓은 거지 절대로 그게 학생의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의 가장 기본은 암기입니다. 암기가 되지 않는 사람이 독창성이 있다고요?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앞서져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쌓여 있고 그런 선행 지식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왔고 모든 경제학이 그렇게 발전해왔고 그걸 건너뛰는 것은 음악 미술에서도 그 단계는 다 밟아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휙 건너뛰어서 독창성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또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런 뭐 정쟁의 대상이 돼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직접 지시해야 될 만큼 교육부에서 더디게 응용했던 이런 거는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바뀌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암기가 기본이에요. 암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 머릿속에 든 기본적인 기본 지식이 없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죠. 헛소리가 되는 거죠. 뉴턴의 역학을 이해 못한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스탠다드 모델을 이해 못한 사람이 끈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는 기본 바탕이 깔려있고 그 위에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인의 어깨 위에
발을 올리는 거지 쌓여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독창성이 나온다? 그럼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교육학만 공부하면 그딴 헛소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